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창 제지입니다. 네, 오늘 지금 장 초반에 이제 상한가 기록했다가 약간 풀렸다가 그래도 수급 크게 빠지지 않고 상승권은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급등한 이유는 이제 정치 테마주기 때문이죠. 네, 황교안 관련주로 묶여서 대장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황교안 테마주가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당분간은 황교안 테마주가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황교안 그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밝힌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주식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쨌든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급부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경쟁도 좀 뜨겁죠. 네, 홍준표 그 관련된 유튜브 홍카콜라라는 유튜브가 구독자 수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반대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유시민 관련된 또 유튜버가 또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점유율이 좋던 싫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게 되면 상당히 파급력이 큰 대선 주자로 뽑힐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율이 한 20%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대선 관련해서는 야당 쪽에서는 거의 대표 종목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정치 테마주는 항상 좀 어이없는 이슈를 엮이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황교안 전 총리와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이슈로 올랐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최대 주주가 뭐 동문이라고 해서 뭐 얻을 거 없어요. 그렇죠? 이슈가 될 부분이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어쨌든 이슈를 일으켜서 어떤 방식으로든 엮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푸시를 하면서 한창재지가 대장주로 떠오른 모습이에요. 한창재지 말고 뭐 KT스나 이런 종목군들도 비슷비슷한 이슈를 엮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장은 한창재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다시 한번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펀더멘털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 테마주는 진짜 흔히 말하는 선수,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이게 테마주도 이렇게 가다가 확 꺾여버리는 게 있고 가다가 그래도 좀 살아있으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경우는 일단은 그 테마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테마주는 빨리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전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자유한국당 입당 시기도 제가 볼 땐 적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테마주에도 같이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테마성으로 급등했지만 이 종목이 그래도 실적이 좀 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하방 경직성이 좀 있어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밑에서 받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창제재 같은 경우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의 경우 매출액 2천억 정도 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액 아마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EPS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5배에서 17배, 18배. 지금 급등한 주가 기준으로 그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실적이 또 나오는 종목이어서 하락할 때 좀 받치려는 성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그 처음에 이제 점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풀렸어요. 밑으로 한 6%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상한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점 상한가는 제일 센 상한가예요. 한 번도 안 풀리는 거. 근데 점 상한가로 마감인데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강한 거긴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주가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상한가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엄청난 힘이 개입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상한가가 풀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놀라서 던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밑꼬리가 달렸다는 건 뭐예요? 그걸 다 말아먹고 다시 상한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상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론 종가까지 봐야 돼요. 지금 아직 오전장이에요. 지금 11시 5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한가로 마감할지 깨질지는 모르지만 오늘 만약에 또 상한가로 마감하고 잔량이 좀 쌓인다. 그럼 내일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한창재지는 지금 선수들이 계속해서 아마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 이제 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하고 볼게요. 자, 거래량과 항상 연관지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횡보시킬 때 거래가 죽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수급이 안 빠져나갔다고 보는 게 기본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 터졌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차적으로 유입된 수급, 2차적으로 유입된 수급이 어쨌든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이 모여서 오늘 상한가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깨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만드는데 저점이 높아져요. 이거는 한창재지가 밀리면은 살려고 밑에서 받치고 있는 혹은 매수를 염두하고 있는 이런 수급들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만약에 상한가로 닫아서 마감을 한다. 그럼 제가 현재가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잔량, 거래량이 10% 이상 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를 계속 올려드릴 텐데 거기서 10% 실리는 거, 이상 실리는 거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만약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홀딩하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이제 대선 시즌이 아닌데도 정시테마주가 움직인다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겁니다. 테마주가 급등락하는 시장은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고 시장을 못 믿겠고 이러니까 단타를 치고 빠지겠다라는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는 레임덕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큰 그 지지율을 안고 출범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크게 지표로서 나아지지 않으니까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레임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지금의 불안정한 시장 상황은 어쨌든 단기간 해소는 안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어떻게 노선을 짤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단기간에 살아나기도 쉽진 않아요. 그럼 이 두 가지로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앞으로도 정시테마주는 어쨌든 움직여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접근하실 분들, 굳이 접근하실 분들에게만 제가 계속해서 힌트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창재지는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상한가 마감하면 상한가 잔량에 있는 물량 보시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보죠. 한창재지 신규로 보실 분들은 종가까지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대장주가 움직였으니 그에 관련된 상승폭이 적은 종목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장주 치면은 그 대장주를 따라가기가 쫄리면 그 테마주 내에서 못 오른 종목들 보자 말씀드렸어요. 그 검색창에 환경 관련주 치시면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못 오른 종목군들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시 테마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짚어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시 테마주가 계속 움직이면 계속 짚어드릴 것이고 관련해서 주의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할 만한 힌트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맞고요. 매매 많이 하신 분들은 제 강의로 꼭 도움받으셔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